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에 다시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이 있을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것은 과감히 수정하겠다. 그는 이 법이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사회적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반대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가 문제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입법부가 애초에 위헌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위헌 위험을 없애기 위해 범여권 공동 발의가 필요하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말합니다. 민주당이 기갑부대라면 우리는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되겠다.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틈을 보여선 안 된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서투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그 법의 운명은 이제 여야의 충돌뿐 아니라 법여권 내부의 정교한 조율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정치 지형을 뒤흔들 또 하나의 중대한 분기점. 지금 그 중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후에도 위헌 우려가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당정이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거란 지적도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또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면서도 위헌 논란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 전 법안 일부를 손볼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도 하고. 조국혁신당도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에 전면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의 민주당안은 위헌인 특별재판부와는 다르다면서도 일부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도 오늘 정기회의에서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일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 전담 재판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내란 일당을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을 꿈꾸는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위헌 소지를 없앨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입니다. 대신 전국 법관 대표위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 전담 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국 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 지금의 광대 노름 같은 내란 재판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려나 봅니다. 자,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이 네,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의 차규현 의원이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인들 이렇게 모셨는데 이렇게 모신 이유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이다라기보다는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조국혁신당에서도 나왔고 또 여기저기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네. 자, 우선 판사 출신이신 김승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희대 사법부가 왜 이렇게 세게 반발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조희대 사법부는 아예 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네. 그다음에 판사 의견을 모은다는 핑계로 12월 4일 아침에 판사들한테 메일을 뿌리고 예. 그날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의견을 달라 그러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짚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뭐 거기 뭐 반대 의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반대 의견 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법원장 회의 의견으로 반영하고 또 오늘 법관회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도 반영할 텐데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가? 그 배경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 12.3 윤석열 비상겸 전담재판부 설치는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요 사건에 한해서만 네. 지금 현재 7개 재판부에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군사법원은 또 따로 하고 있고 이런 재판을 하나로 모아서 전담재판부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고 그다음에 판사를 직접 뽑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천위원회를 갖다가 두고 그다음에 그것도 2배수를 두어서 결국 대법원장이 임명하게끔 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의원님 이름이 생각이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지낸 날이 원투데이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 참고로 삼선 의원입니다. 저 법사위도 같이 하셨어요. 제가 간사할 때. 제가 이제 약간 지금 흥분해 있어서 박시민 작년에 법사위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원님이신데 아니 천대엽 처장님께서 아니 법원도 누가 어떤 판사든 다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하나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가. 저는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순간부터 스타일이 좀 변하셔갖고 그 스타일. 저도 거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누구지? 자, 앞으로 김승원 의원님하고 같이 나오실 때는 머리를 호를 듣보 박주민입니다라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자, 앞으로 명찰 같은 거 달고 나와주시고요.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좀 예. 자, 판사 출신으로서 더욱 열받는다. 예. 이걸 왜 못 받아들이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이 국사재판, 이 중요한 재판을 여기저기 다 흩어놓고 1년 넘도록 진행해야 옳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위헌이다라기보다는 그런 소지가 있어 다툴 수 있지 않냐. 이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까지 뭐 대법원도 그렇고 법무부 변호사단체도 그렇고 항상 법조 삼륜하면서 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가 들어가고 또 법관 인사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 추천 검사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특검에도 다 이렇게 변협이라든가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다 하고 지금까지 다 법조 삼륜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식으로 다 해왔는데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만 법무부 추천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이제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건 배당에 관련된 법인데 이 법은 사건 배당권은 사법행정권에 해당하고 사법행정권은 법원 또는 법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장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은 지금까지도 법원 조직법 등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그렇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천부 인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니 무작위 배당이라는 걸 우리는 해왔고 이 무작위 배당이라는 걸 통해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왔는데 이 법은 무작위 배당이라는 그 원칙을 훼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전담 재판부 등을 지정해서 배당하는 방식을 써왔다는 거예요. 무작위 배당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논리가 사건의 안 돼요. 성격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이미 도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위헌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때 그 사법농단 관련된 특별재판부부터 위헌성이 있다고 논란되어 왔던 거는 뭐냐면 특별한 사건을 딱 잡아서 그 사건을 특별한 재판부 쪽에 배당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평등권 침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 법무부가 이미 특검법 같이 특별한 사건을 담당하는 어떤 검사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해왔고 또 그런 특검법을 보면은 어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한다고 항상 지정해 왔다는 거예요.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기존 논리는 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새로운 논의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또는 뭐 헌재 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새로운 논의가 또 나온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치고 정보 인사라 헌재 소장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게요. 예. 헌재는 뭐 위헌 헌재는 법률 라이벌이라서 심판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속마음은 그런 건데. 예. 자존심 근데 이제 상한다는 겁니까? 사실은 헌재 그 재판관 구성에도 대법원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 추천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추천하면서 견제하라는 게 헌법의 정신인데. 헌재는 그 대법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감히 헌재 판사들이 대법이 구성할 법원을 그렇게 자기들이 침해해서 들어오면 자존심 상한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왜 위헌이지? 것처럼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대법원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미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 안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이미 들어가요. 대법관 추천할 때. 네, 대법관 추천할 때. 그다음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검사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내란 재판 전담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법무부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던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법원은 전문 재판부란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 규칙에서도 특별한 경우는 또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문제다라는 법원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하더라도 위헌 소지를 깔끔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자칫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내란 방탄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그 관련되는 부분은 좀 그러니까 거기서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3인을 장관. 추천하는 것하고 네. 또 헌법재판 소가 네. 또 이제 3인을 추천하는. 그러면 저기서 저는 그 법무부 장관 논리는 니네 행정부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재명 정부 아니냐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안 되는 거죠? 저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거는 선수가 심판을 추천하는 격이고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거는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헌 심판 제청이 됐을 때 그 관련되는 그 결정. 근데 대법에서 헌재 소장 3명 추천하잖아요. 그거는 돼요? 근데 일반적인 그 사례하고
구체적인 어떤 내란 외환 사건하고 같은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대법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게 일반 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대법원 지명을 하는데 대법관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그 국회의 통제 견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이제 일반 법관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에서 이렇게 좀 간섭하는 것을 법무부에서는 이게 예정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근데- 이거는 이제 내란 외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네네네. 어떤 예. 사건을 맡게 될지 정해지지 않은 대법관을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추천하는 건 괜찮은데 예, 이렇게 예. 딱 사건을 특정해서 네네네. 그 판사를 추천하게 되면 예예. 법무부가 들어가서 네네네. 그 논리의 연장으로 법무부는 이제 찬반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논리인지 알겠는데 저는 헌재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헌재는 왜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사람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들이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대법에서 추천한 사람들인데 추천받은 사람이 다시 추천하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심판 제청이 이렇게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변호인이든 이게 사법부든 아니면 담당 재판부든 직권으로 하든지 그랬을 때 헌재가 그 위헌 심판 여부 결정을 하는데 하게 될 그쪽에서 이 선수를 그 재판부에 대한 추천에 관한 근데 사법부도 예예예. 사법부도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이 결국 사법부 내에서 올라와서 2심하고 대법까지 오잖아요. 예. 자기들도 선수를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들은 선수를 지정해도 돼요? 그 일반적인 그런 경우와 요 구체적인 내란 외환 사건하고는 같은 관점에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저희가 우려하는 게 지금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 이제 항소심을 대비해서 2개 혹은 3개 재판부를 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내란 사건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서울 고등법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12.3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이 불법성, 내란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때 아무런 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안 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등법원장에 있으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을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수석부 장관 논의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논의의 시초는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에서 그렇죠. 나온 거기서 거 출발한 아닙니까? 거죠. 자기들이 가진 바이어스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냐고. 그러니까 헌재 예. 헌재 소장 관련된 부분을 지금 공장장이 계속 물어보니까 헌재 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헌법을 가장 잘 지킬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두 그 때문에 잘 번째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예전에 얘기했고 오늘 김승원 의원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원의 지금까지의 논리는 일관된 논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도 해당되는 건데 판사든 판사 중에 누가 어떤 사건을 맡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배당이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논리는 그거. 예. 근데 그럼 추천 절차를 A 트랙으로 하든 B 트랙으로 하든 C 트랙으로 하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하든 안에서 추천하든 뭐가 자기 뭐가 논리의 큰 문제냐고요. 이게 자기 논리의 도대체. 출발은 예. 그렇게 하지 마라. 무작위가 최고다. 사법부의 판사들은 누가 되든 간에 공정한 재판을 그렇습니다. 한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추천하든 저렇게 추천하든 개의치 말아야죠. 그게 맞죠. 만약에 그 논리 만약에 이것을 지키려면 판사들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 중에 누구도 무작위 배당이라는 걸 반대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건 지금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12.3 이 비상계엄 관한 재판인데 헌법재판소장에게 추천권을 주면 지금 헌법재판소장님이 이전 법원행정처 처장님이었어요. 네. 대법관 처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예. 본인도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가 위헌이 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지 오히려 헌재 소장님이 더 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입장을?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시법이고 딱 이번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장님도 법원행정처 출신인데 법무부는 듣다 보면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의원 출신이고 네. 그래서 물론 법무부 추천 이미 대법관 하고 있죠. 법무부가 대법관을 추천하고 있지만 그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면 그거는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헌재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게 하나 있고요. 뭐 가사 이제 헌재 소장의 경우는 뭐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의 시비를 네.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 그러면은 과연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 두 추천 주체를 빼고 누구를 대신 넣자는 겁니까? 법관 대표 회의가 5명, 법관 대표회의. 그리고 전국 법학 교수회가 2명, 그리고 전국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가 2명. 그래서 법원 내부가 과반이 되도록 그럼으로써 사법 이게 어떤 독립 침해 논란을 해소를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게 하나 방안이고 그 법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좀 그렇다 그러면은 대법원 규칙으로 이런 내용을 정해가지고 대법원장 임명을 하는 방식 이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사법부가 그 다수 결정권을 가지도록 말이 안 나오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사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대법관 형식상으로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도. 물론 그래서 저희는 종전부터 계속 저희들 대법원의 그 두 번째 방안 대법원 규칙으로 빨리 이렇게 좀 해라라고 그러니까 독촉을 제가 했었는데 궁금한데 조국혁신당의 안을 지지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하려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다수 지금 법원이 다수석이라 다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그죠? 누굴 뽑을지를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대법원 규칙 방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방안은 뭡니까? 대법원 규칙으로 아까 전에 똑같이 이제 그 법관 대표 회의 5명, 네. 그 이제 교수회 2명, 전국 그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 2명, 5대 2대 2대 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5대 4인데 자체적으로 해라라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제 말은 뭐냐면 5대 4잖아요. 5대 4. 예. 그래서 지금 법관회의가 원하는 사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5대 4가 아니라 지금 9대 0이니까 법관회의가 원하는 사람 지금 하면 되잖아요. 네,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5대 4든 6대 3이든 9대 0이든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없다는 저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취지의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지도부에서 조국혁신당과 이제 협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조희대 사법부를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는 그런 구조를 하면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다 들어간 판사들이 다 추천이 될 것이다. 그게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김을 제한해서 그들도 n분의 1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일반인들에게 저는 법무부 장관 얘기하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 대목을 대체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 문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믿을 만한 제3의 어떤 기관을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법관인사위원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검사가 2명이나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서 추천된 대법관과 법관들이 지금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애초 자기들도 거기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근데 모르겠어요.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는 그거는 어떤 판결을 맡을지 모르는 일반적인 대법관을 구성할 때 뽑은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이 사건을 특정해서 하는 거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이건 이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진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전제부터 이거는 그냥 사건 배당 절차에 관련된 법이고 재판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행사 방식을 법률로 바꾸는 거고 문제가 없다. 그런 건데 왜 자꾸 거기서 더 나가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논의는 해야죠. 논의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의총에서 좀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의총에도 다뤄지게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서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그 의견이 나올 텐데 그 의견 들어보면 지금 판사들 그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지난 5월 9일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하는 판사분들의 어떤 그 성명서 아니면 있었죠. 개인적인 의견 있었죠. 그 이후로는 지금 너무 조용하거든요. 조용하죠. 예, 완전히 그냥 뭐 수능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만약에 전국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거 위헌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들에게 이 배당에 대한 이 재판부에 대한 예컨대 그 구성권을 주면 더 우려되는 그런 재판부가 구성될 수도 있고 국민적인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나오게 된 계기가 그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 그리고 몇몇 영장 전담 재판 판사들의 어떤 그 영장 기각 이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내란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재판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되게 잘하고 있다. 이게 지기현 재판부가 다르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국 그 법관 대표 회의가 다수가 돼서 이렇게 추출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과거에 내란 과정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게 그 관제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준 법관도 있었고요. 또 서부 법원에서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런 법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기현이 윤석열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이런 법안을 통과하더라도 사실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1심 판결은 거의 막기가 어렵습니다. 제 말은 시간적으로. 제2의 지기현이 없다고 어떻게 부정하죠? 근데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우리가 판사 일반적인 그런 양심이나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믿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못 믿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 조희대 사법부가 새로 구성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알아서 잘 뽑아주겠지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분히 뭐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진행되는 법이 자칫 윤석열 그 내란실 일당에게 꽃놀이패를 좀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여기서 꽃놀이패라는 건 이제 그 헌재로 달려 예, 그렇죠. 재판이 중지돼 버리고 변호인단 또 법원 권한쟁의나 또 담당 재판부의 직권위원 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중지가 되고 그래서 헌재로 넘어가서 예. 헌재에서 몇 개월 동안 있고 그 이때 사이에 윤석열은 나오고 나중에 또 그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위원이라고 만약 판결해 버리면은 종전의 절차에 대한 모의가 다 공소 기각이 돼 버리거든요. 완전히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 최악의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판사가 왔는데 지기현이 그러니까 조희대가 보낸 지기현만큼의 판사가 오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야죠.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왜 불구합니까? 어차피 리스크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때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그 리스크는 이쪽도 저쪽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조희대 사법부가 반발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제 12.3 그렇죠. 12.3 그 불법 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까봐 여기에 저희 내란 전담 재판부에는 영장 전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밤에 뭐 했는지 그 전후에 그런 것들이 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알겠는데, 근데 차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그 헌재로 보내겠다고 해버리면 중단되는 건 맞잖아요. 또 재판이 중지가 되면서 재판이 지연이 되는데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동안은 구속 기간도 중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풀려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을 또 판단해 봐야 되지만 짧아도 두서 달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고 오늘 전국법관 대표자 회의가 있으니까 논의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하긴 할 텐데 여튼 뭐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승원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법사위 통과된 안도 크게 걱정할 것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하여튼 오늘 오전에 논의는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도 사실 법조인들이 있고 조국 대표 본인도 사실 법을 전공한 그 교수 출신으로 이 위헌이다라가 아니라 소지가 있으므로 소지를 대통령실도 최소화라고 하는 입장을 냈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하고 또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한 가지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일에 이 법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된 그 법관이
만약에 또 주기현 같은 사람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낮지만 있다고 봐요. 그리고 3대 3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그리고 판사회의 333인데 예. 판사회의가 이 3명 추천 자체를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적 과반수 출석이 과반수 찬성으로 이게 판사회의가 결정이 되거든요. 아예 이 성원이 안 법안에 돼서. 대해서 판사들이 이 심리적 거부감 이게 위헌성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아예 성원이 안 돼가지고 판사회의 추천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아예 내란 재판부 구성 자체가 상당한 기간 이렇게 지연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좀 이 법안의 좀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은?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보타지를 해버린다든가 네네 그렇죠. 성원을 안 만드는 방식으로 그건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법안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 같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그렇기 때문에 된다고? 법무부 장관 추천권이라든지 논란되는 부분을 좀 가급적 최소화를 해야 법관들이 사보타지 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제 5대 4로 해버리면 그냥 지금 사법부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도 뽑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불구합니까, 자꾸? 제 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자꾸 불구하고 하지 근데 말고. 현행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예.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불구하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공장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그쪽이 이제 신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달린 문제인데 오늘 물론 뭐 메시지가 나올 텐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은 될수 있을 사법부에서도 메시지 나오고 민주당에서 의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불구하고 말고 제 걱정도 다시 또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는 전제되는 사실 저는 조의대에 의해서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이 됐다 이런 전제를 깔고 우려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징표가 뭐 춘천 법원장이라든가 청주 법원장이라든가 윤석열을 감싸거나 혹은 뭐 나경원 의원 부군이 법원장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때 옳은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이 지금 좌천돼 갖고 시골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구조 하에서 어떻게 그 재판을 잘할 사람 조의대의 영향력부터 독립할 수 있는 판사들이 선출되겠느냐. 영장 판사들 수원에서 3명 꽂히는 거 보세요.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정말 들고 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5대 4로 만들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다 맡길 수 없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시고 5대 4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지 불구하고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그럼. 순3인문 같은 경우는 사실 조의대 대법원장 일방적으로 그 지명이 된 케이스고요. 법관 대표 회의의 집단 지성을 저희가 법관 대표 회의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냥 자기들끼리 9명 법관 회의를 해서 뽑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집어넣고 그렇게 믿으시면은 그렇게 불구하고라고 하지 말고 그 우려를 해소해 주세요. 100% 저희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하여튼 현행 법안은 좀 너무 많은 좀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 우려도 지금 해소해 주세요. 제 우려는 5대 4로 해놓으면 9대 0으로 해놓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이제 법학 교수회나 그 전국 그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과반은 아니지만 2명에서 5대 4로 이렇게 되면은 5대 4인데 5가 원하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5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걸 어떻게 막죠? 5는 예. 조의대 영향력 아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거 불구하고라 하지 말고 해소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국회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자, 하여튼 뭐 대법원은 예전에도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만든다고 했을 때 요구사항이 딱 한 가지입니다. 판사 쪽을 과반수만 되게 해달라. 예. 그럼 자기네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논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5대 4 그겁니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외부위원 상관없다. 우리만 과반수가 되게 해달라. 예. 5로 자기들 뭐 5대 4가 되면 5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의 뜻대로. 이 걱정을 해소해 주세요. 조국혁신당의 안으로. 뭐 민주당 오늘 뭐 정책 의총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한번 불구하고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또 새로운 아이 나오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